많은 분들이 우열이가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열 시점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잖아요. 지금까지 우열의 행동과 심리를 전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열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첫날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열은 부푼 기대를 안고 시그널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첫 순서로 들어와 다른 출연자들을 한 명씩 반겨줬죠. 여자 출연자들 모두 예뻤지만 우열의 눈에 특히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세련된 외모에 단아한 강아지상 유경, 큰 눈에 화려한 고양이상 규리. 첫 만남 1대1 대화에서 우열은 규리와 이야기하다 내일 출근 생각을 안 해봤다는 말을 듣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유경과의 대화는 또 달랐어요. 처음 봤는데도 즐겁고 편했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달리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이 우열에겐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우열은 첫날 유경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엔 약속대로 규리와 카풀을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규리도 긍정적인 반응이라 우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목적지를 바꾸고 다음 데이트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아직 초반이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직업과 나이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가장 호감이 컸던 유경이가 연하였어요. 규리는 연상이었고요. 연상을 만나고 싶었던 우열은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상인 규리가 나랑 더 맞지 않을까? 하지만 우선 둘 다 알아가 보기로 해요. 영종도 나들이 데이트. 여자들이 가위바위보로 차를 골라 파트너를 정하는데 1등을 한 규리가 우열의 차를 선택합니다. 왜 이거 골랐어요? 첫 번째였나? 네. 우열은 규리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 말을 놓자고 했는데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알고 보니 규리는 연인 사이에도 존댓말을 쓴다고 합니다. 거리감이 느껴져 아쉬웠지만 아직 초반이니 다음으로 미룹니다. 술자리에선 규리에게 립밤을 빌리기도 했지만 우열의 신경은 아픈 유경이한테 가 있었어요. 다만 성민이 대놓고 챙기니 우열이 뭔가 표현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책으로 고르는 랜덤 데이트. 우열에게 매칭된 사람은 유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열이라는 사람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우열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상대 표정과 반응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거기에 맞춰 자기 행동을 조정하죠. 심리학에선 이런 성향을 자기 감시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검열이 강한 스타일은 다정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대신에 쉽게 지칩니다. 상대 반응을 처리하니라 내가 늘 풀가동이거든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보면 우열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1번, 2번, 3번. 근데 유경이는 표정이 굉장히 투명해요.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감정이 잘 읽히기 때문에 우열 입장에선 피로감이 낮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표현 방식은 예측이 잘 안됩니다. 관계가 불안하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표현할지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결국 예측 불가의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과 설렘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우열의 행동에 대한 유경의 반응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솔직한 리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우열 입장에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다시 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열이가 유경 앞에서는 더 다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남자의 투자, 여자의 보상, 이 구조가 선순환으로 작동할 때 감정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친밀감이 생기려면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얼마나 감정을 깊게 여느냐로 결정됩니다. 5번을 만나도 10번을 만나도 그냥 뻔한 이야기만 하면 뻔한 사이에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진 유경의 본 모습이 나올 때 우열이는 평소에 필터링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열은 데이트 상대마다 자꾸 말을 놓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말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해서 말을 놓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리고 더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우열은 커뮤니케이션에 기본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피로감도 쉽게 느끼기 때문에 빨리 말을 놓고 필터링을 좀 내려놓고 싶어해요. 근데 왜 규리에겐 금방 포기하고 유경에겐 3번이나 시도했을까요? 두 여자의 대답부터 볼게요. 이건 정체성에 의한 거절입니다. 규리의 말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선언이기에 눈치가 빠른 우열이는 그냥 바로 물러난 거죠. 반면 유경이는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저보다 위면은 존댓말이 편하긴 해요. 이건 거절이라기보다는 보류 플러스 부분 보상에 가깝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2차 시도에는 더 큰 보상, 3차 시도에는 완전 보상, 즉 행동, 보상, 재행동, 더 큰 보상의 감정 상승 메커니즘이 발동된 거죠. 우열은 이 데이트에서 유경이 자기랑 더 잘 맞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물론 아직 규리랑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있었겠지만요. 데이트 후 우열은 유경에게 호감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보낸 문자 때문에 유경
유경이한테 뒤늦은 후폭풍이 찾아와요. 유경은 성민의 문자를 계속 우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날 문자를 받고 자기 착각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이 순간부터 유경은 우열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우열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열 입장에선 갑자기 달라진 유경 태도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몸이 아픈 상태로 퇴근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냉랭한 태도, 그리고 성민과 오붓하게 고구마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심지어 그날 저녁엔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카풀도 했는데 말이죠. 우열은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때 소연이가 새로 들어오고 우열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당연히 우열도 평소보다 더 오픈 마인드였겠죠. 다행히 유경이는 민주에게 상담을 받고 다시 감정이 솔직해지기로 다짐을 합니다. 다음날 다같이 일본 여행을 가고 우열은 유경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어제보다 더 살가워진 유경의 텐션을 느끼고 우열이는 영화 데이트를 신청하죠. 일본에서 우열은 첫날 규리와 데이트를 합니다. 규리는 첫날부터 호감이 있었으니까 우열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거리감을 두던 규리가 만나자마자 먼저 말을 놓자고 합니다. 오늘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규리로 기울었어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규리와의 데이트 후 우열의 마음은 오히려 유경 쪽으로 확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차이는 피로감입니다. 우열이가 다가갈 때 규리는 항상 채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규리가 허락할 때만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우열이는 판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테스트이자 헌신에 대한 검증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열의 입장에선 편한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규리와 같이 옷가게를 갔을 때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서로 양말을 골라주는데 우열이는 규리와 잘 어울릴 만한 양말을 골라주는 반면에 규리는 거의 신지 못할 것 같은 초록색 양말을 골라줍니다. 규리의 속마음 인터뷰를 들어보면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규리는 우열의 진심을 증명 과제로 바꿨어요. 너가 날 좋아하면 더 노력해봐. 규리는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남자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남자 쪽에서 불안을 견디며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열처럼 빠른 판단을 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남자에겐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이런 표현 방식은 여자가 애초에 급이 더 높거나 아니면 남자가 완전한 불도저 타입 혹은 아예 둔감해서 알아채지 못하는 스타일에겐 효과적이지만 우열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대 반응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한테 유경 반응은 충전처럼 느껴지고 규리 반응은 테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 영향력을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누군가 포기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게 어렵다는 거죠. 즉 우열이는 여자한테 1을 표현했을 때 1이 돌아와야 2를 주는 성향인데 규리는 2를 받아야만 1을 돌려주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다만 규리는 성향상 이런 불편한 긴장감을 오히려 과제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에 우열이는 그냥 감정 그대로 불편함으로 느꼈을 겁니다. 우열과 규리의 데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달랐던 이유도 이거입니다. 연애에서 긴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열이가 규리를 좋아한다고 느꼈을 거고, 반대로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열이가 유경을 좋아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두 번의 데이트가 우열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우열과 유경은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했던 영화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볼게요. 심리학에서 행동 미러링은 친밀감의 강력한 지표인데 보통 무의식으로 일어나고 깊어질수록 서로 더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열은 자기 필터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통제 시스템이 유경 앞에서는 자동으로 풀린다는 뜻이니까요. 이 장면에서 우열이 유경에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의 핵심, 삼겹살집 데이트입니다. 우열이 유경에게 사과하는 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기 노출에도 순위가 있어요. 취향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는 꺼내기 쉽지만 약점, 실수, 후회 같은 건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열처럼 자기 감시가 높은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다? 단순히 상대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서 유경에게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의 일을 말하면서 질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해의 순간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건 그 기억이 우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증거죠. 질투는 고백의 우회적인 표현이거든요. 우열은 유경에게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우열 같은 타입은 원래 상대 기분을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상대 표정이 자꾸 읽히거든요. 본인도 이게 스트레스일 겁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유경은 달라요. 항상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실시간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감시형에겐 이게 최고의 궁합입니다. 바로 정답지를 주니까 본연의 모습이 더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답이라고 확인해 주니까 우열은 신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섭섭한 점을 나열하기 마련입니다. 넌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냐?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유경은 다릅니다. 자신의 취향을 먼저 말해주고 지금도 이미 좋다는 칭찬으로 방어막을 치운 후에 확실한 미래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처벌은 행동을 위축시키고 보상은 행동을 강화합니다. 자기 검열이 높은 스타일은 평소에도 상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뜬금없이 섭섭한 점을 털어놓으면 내가 얼마나 눈치를 보는데 바라는 것도 많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경은 우열이 판을 깔아줬을 때 최대한 예쁘게 포장해서 말을 꺼냅니다. 이 장면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우열한테 너는 예외라는 보상을 줍니다. 이런 자격부여가 관계 초반에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애착을 상승시켜줍니다. 내가 상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경계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이 유경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방에서 같이 영화를 볼 때도 우열이 자신을 억제하려고 할 때마다 유경이 바로 풀어버립니다. 우열이 유경이랑 있으면 미친듯이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인기남, 인기녀입니다. 사방팔방이 방해꾼이죠. 심리학에선 배우자 선택 모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들이 원하는 상대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통 경쟁자가 많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점점 멀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만약 둘 중에 한 명만 인기가 많으면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는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쪽의 불안함이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면서 매력 수치가 떨어지는데 상대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인기가 많은 상황이라면 서로 놓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의 균형이 맞아서 오히려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 다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대등해지거든요. 경쟁자들이 탐내는 사람이라는 건 그만큼 연인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윤, 규리와의 데이트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우열은 두 여자에게 확실히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소윤은 굳이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우열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규리와의 데이트에서는 규리가 계속 떠보는데도 우열의 스탠스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데이트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열은 규리와의 기억을 전부 과거형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거. 과거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규리가 떠보고 흔들려고 하니까 유경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왜 규리한테 문자를 보내냐, 규리한테 미련이 남은 거 아니냐 의심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우열처럼 자기 감시가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열은 이틀 연속 소윤과 규리를 정리했습니다. 우열처럼 상대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에겐 피로도가 높은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윤과 데이트를 끝내고 그날 밤에 바로 규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열에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고 그만큼 유경에 대한 감정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열은 이틀 연속 불편한 감정을 모두 꺼냈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윤, 규리와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불편하게 계속 마주치고 싶진 않았겠죠. 나쁘게 끝난 사이가 아니라 좋게 정리된 사이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데이트 내내 거절한 불편한 마음도 좀 편해지고요. 진짜 미련이었으면 뒤에 다음에 또 보자가 나왔겠죠. 결과적으로 우열은 규리와 소윤 모두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유경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화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우열은 이번에 정리했는데 유경이 성민과 준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만약 유경이가 너무 늦어지면 우열이 잠깐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열은 유경과 다르게 불안이 쌓이기 전에 행동으로 푸는 사람이라 그 오해도 금방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화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